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제 이야기 오늘 잘 들어봐요. 안녕 여러분, 이수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한 이제 영상인데요.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을 내가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요. 제 일단 클라이언트 분들도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고 너무 사실 되게 이 영상을 만약에 그 해당되는 분들이 보신다면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상담이라든지 컨설팅을 해봤을 때 되게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에 진짜 고통스럽게 버티시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심정적으로 조금 모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내 영상 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아프다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제 이야기 오늘 잘 들어봐요. 제가 빨리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 혼자서도 한번 해결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오늘 공유를 드립니다. 자, 일반적인 형태의 생각과는 좀 다르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첫 번째 전제 조건, 내가 지금 범죄를 당하고 있다면 제 영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이 그거에 대해서 그 판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범죄에 해당된다. 탈출하시고 무조건 도망가시고 변호사, 의사, 정신의학 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 등 전문가들을 꼭 찾아가세요. 여러분, 범죄야.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은 범죄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히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과 철저히 사회성과 처세,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 선에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즉 환자, 범죄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상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드리면 안 되고, 그거는 제가 케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이 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판을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어떤 부정적인 키워드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색채가 강한 류의 워딩들을 빼야 돼요. 이 색채가 굉장히 강한 워딩들, 키워드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저한테 되게 많이 거슬리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잘못이라는 포인트예요.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진짜 잘못된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했던 범죄자라든지 환자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다고 분류가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희귀한 류의 사람들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개성과 성향과 기질이 다르는 거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표현을 할 때 당신이 잘못이고 당신이 잘못됐어, 너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 잘못이라는 포인트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피해자야,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사람들이 나보고 나 잘못했다고 해. 내가 잘못된 건가? 난 잘못된 사람인가? 난 잘못된 인간인가? 내가 성향과 기질과 나의 가치관들이 잘못된 건가? 이런 잘못됐다라는 생각 자체가 나의 자존심, 자존감, 나의 세계관, 나의 개성, 기질, 성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박살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을 좋아해. 빨간색을 좋아하는 게 너가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듣는 거예요, 회사에서. 너 빨간색 좋아해? 우린 다 파란색 좋아하는데?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그럼 나 빨간색을 좋아하는 게 내 개인적인 프리퍼런스, 내 취향과 선호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하면서 박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키워드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로 객관적으로 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못이 아니라 요인과 자극점이라고 워딩을 바꿔, 내가 상대의 어떤 부분들을 자극을 했다, 상대의 어떤 기질과 성향들을, 갈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발생을 했다. 그럼 나한테 어떤 요인이 있을까라고 보면서 그 요인의 지점들을 보면서 이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해 나아가는 게
판을 읽는 가장 객관적인 첫 번째 방법인 것이 제가 잘못했어요, 너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은 둘 다 감정적으로 보기가 쉽고 계속 그니까 사람들이랑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술 마시면서 내가 잘못했어, 걔가 잘못했어, 이거 솔직히 걔 잘못이지, 이거 솔직히 내 잘못이지 막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문제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되게 약한, 심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그냥 박살이 나기가, 우울증 공황장애 걸리기가 딱 좋은 생각들이 바로 잘못이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요인이라고 먼저 파악을 하면,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어떤 요인이 있을까, 상대가 어떤 요인이 있을까. 그래야 상대방의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요, 나의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여요. 이게 굉장히 클리어하게 판을 읽어보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확실한 건데,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상식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움직이는 거는 욕망과 결핍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은 욕망과 결핍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과 결핍만 파악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측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욕망과 결핍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직장 내 괴롭힘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왜 이 사람은 되게 내가 배운 그 상식선에서 그 예의와 상식 테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게 너무 속상해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조차도 상식선에서 안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그런데 사실 잘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결핍을 어떤 사회적인 명분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의 뭐랄까 잘못이라기보다는 저 사람의 여러분에게 어떤 포인트들이 자극을 받아서, 요새 표현으로 이제 긁혔다라고 하죠.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사회적인 명분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거칠고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좀 날카로운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여러분은 그 날카로움에 베여가지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말하는 키워드라든지 워딩을 잘 들어보면 권력형인 사람들이 있고, 경쟁적인 사람들이 있고, 통제적인 사람들이 있고, 감정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욕망과 결핍들을 여러분이 자극을 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자극했는지를 파악해보면, 그리고 그 사람 그거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보면 훨씬 더 뭐랄까 이런 관계적인 갈등을 잘 풀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조직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의 성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병등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사람이든 뭐 A, B, C, D, E, F, G 다양한 사람들이 그 조직에 가면 어떤 시스템과 루틴에 맞춰가지고 되게 똑같이 부산행 좀비처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조직이 있어요. 저는 약간 되게 그레이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부산행 좀비 같단 말이죠. 이렇게 무는 거야. 이렇게 물어서 되게 저 사람 뭔가 빛나 보여? 이렇게 부산행 좀비처럼 와가지고 무는 거야.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같이 좀비를 하자고 좀비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내가 좀비인데 저 사람이 인간이야? 생명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비처럼. 나 무서워 죽겠어. 자, 그런 병든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병든 조직인지 아니면 건강한 조직인데 개인적인 성향 차이가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병든 조직은 포기해야 돼. 병든 조직은 포기하세요, 여러분. 포기하거나 탈출이 답이고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병든 조직은 개인이 이기기에는 너무나 압도적인 문화처럼 돼서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 조직 자체를 변화를 시키려면. 대표적으로 이제 굉장히 뭐랄까 딱딱한 조직들 있죠. 예를 들면 군 조직이라든지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물론 그 리더에 따라 가지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잘 흘러가는 조직도 있겠지만 굉장히 병들어 있는 조직이 있어요. 특히 권력형 인간한테 이제 잘못 걸리면은 그 한 명 때문에 진짜 그 조직이 날아가는 건 그 조직이 그냥 그 한 명 때문에 완전 정서적인 좀비가 생기는 거 진짜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그 한 명 때문에 진짜 극혐이야. 권력형. 그래서 권력형의 인간들은 지금 여담이지만 권력형 인간들은 성숙함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만. 미성숙한 권력욕들은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사람들이야. 너무 진짜 유독 권력형에 되게 세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질 자체가 나는 자유를 추구하고 상대는 권력 그 파워를 좋아하는데 나를 통해서 그 파워를 느끼지 못했었을 때 막 이제 막 이게 괴롭힌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그 기질적인 차이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하고 서로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진짜 안 되는 거는 안 될 수 있어. 안 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네 번째 사실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의 구도를 여러분 넓게 보세요. 선과 악은 사실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사실 사람들은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거의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선과 악은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여러분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굉장히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하는 사람도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선한 사람일 수 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선하고 악하고의 그 구도 자체를, 선악은 늘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판과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읽어내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제 위로를 드리자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것을, 나와 다르고 나와 달라서 불편한 것을 그대로 두는 거를 굉장히 못하거든요. 나랑 다르고 달라서 불편해. 그래서 뭔가 불편한데 그거를 가만히 냅두면서, 쉽게 말하면 존중하는 거를 못해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존중하는 거를 그냥 stay, let it be 하는 거를 잘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너무 막 뭐랄까 사람들이 막 갈구고 뭐라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해 한다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는 맞추거나 변화하거나 견디거나인데, 견뎌야 하는 순간도 있고 견뎌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견뎌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그대로 두면서 존중하는 걸 너무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있어서 내가 자꾸 잘못인 건가 하면서 나를 너무 질책하고 힐난하는 것들은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꿔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다 나를 피하는데 내가 한 달 동안 한 달에 한 번 씻는 사람이야. 그럼 씻어야죠. 그럼 씻어야지. 한 달에 한 번 안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씻는 사람은 안 되잖아. 바뀌어야 되는데 추가를 하자면,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씻는 사람이라서 내가 진짜 존재의 가치가 없는, 내가 잘못인가? 그거는 잘못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잘못이라고 제가 잘못의 정의를 좀 넓게 잡는 건, 잘못은 아니라 여러분에게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요인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청결도의 그 자극점을 이렇게 갈등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그러니까 조금 더 내 자아를 보호하면서 이 판을 깨끗하게 읽어볼 수 있고, 이 판을 좀 객관적으로 읽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굉장히 넓고 대중적인 제너럴한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정말 내가 심각하게 이런 사회성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풀어야겠다, 풀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이지스피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지스피치로 문의를 주시면 저는 진짜 잘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은 건, 저도 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대부분 다 직장인 분들이고 다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가 분들이어가지고 직장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건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루하루 버텨내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고, 아픈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